돼요. 아. 이걸 놓으면 죽는 거예요. 아. 12월 19일 비공개 회의가 있거든요. 네. 그때 천하람 그 의원부터 시작해서 허은하 대표의 모든 권한을 강제적으로 뺐다는데 아. 그 회의에 제가 못 갔어요. 아. 저는 그 당시 해외에 있었기 때문에. 아. 근데 그 회의 때 2시간 반 있었던 내용을 녹취록으로 제가 받고 아. 호텔방에서 집사람하고 2시간 반을 듣는데 네네네. 나중에 집사람이 이걸 듣고 울더라고요. 왜요? 왜 우냐면 여보 허은하 대표가 난 불쌍해. 아, 그 현장에 허은하 대표. 아이고. 그 소위 말해서 당황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허 대표인데 그 덩치 큰 천하람 뭐 이런 분들이 몰아세우면서 음성을 높이고 거의 그러면 아장이 있는데 이준석이 조폭 대장인데 자기 행동 대장을 보내서 오늘적으로 반드시 끄집어내 야. 돈 받아와라고 하는 사채업자 조폭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걸 두려움에 이제 자기가 입장을 바꿔놓고 내가 만약에 허은하였다면 얼마나 두렵고 서럽고 억울했을까라는 얘기를 하는 걸 보고 네. 예, 그래서 자기들끼리 같은 편이기 때문에 네. 최고위원 언론 앞에 설 때마다 천하람 의원을 향해서 네. 12월 19일 녹취록이 밖으로 나가게 되면 네. 당신 더 이상 정치 못한다. 아. 자 그렇게 협박을 많이 했죠. 아, 그 정도로 그 내용이 정도군요. 아주 추잡스러워요. 아. 그 주체가 이준석 천하람이기 때문에 저는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들이 그런 그것이 본인들의 정치적 자산이 됐고 그걸로 국회의원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1000배, 10,000배 비판을 받아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네. 이 봐도 직무 당신 당대표 직무정지라고 음. 외쳤는데 그럴 없어요. 권한이 없다. 아니, 없으니까 본인도 민망한 네. 이게 압도적 힘의 불균형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이 마치 본인들이 절대 다수의 당의 힘을 가지고 있고 특히나 그분은 개인이지만 언론에서는 숨만 쉬어도 지금 받아주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허은하 대표 쪽에는 상당히 좀 이런 죄송합니다. 부담스럽구나. 좀 구질구질하게 버틴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부담스러워. 프레임을 짜기 때문에 오히려 선제적으로 할 조치에 필요가 있었던 거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소송은 피할 길은 없었던 거예요. 언론 개혁으로 이거는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매우 심각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정말 사람 하나를 이번에 허은하 대표 악마화한 거 네. 이준석의 문제제기 방식을 문제제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맞아. 네. 정치개혁, 언론개혁 다 일 거 생각을 하고 맞습니다. 아까 손해보지만 내가 다루는 거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부분에 저는 동의를 하는 게 기존에 아마 국힘에 계시는 의원들도 이준석을 공격하고 싶어도 못해요. 맞아. 왜냐? 언론 그리고 그 무리들이 한꺼번에 맞아. 와서 사람을 악마화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들의 이미지가 완전 날아가는데 맞습니다. 그냥 사실은 나중에 밝혀지잖아요. 네. 그게 두려워서 못하는 건데 맞아요. 매불쇼에서 다뤄줘서 네. 정말 고맙습니다. 아. 네, 그러면 어떤 네. 방식이냐면 지금 이 모든 사단의 문제는 이준석의 분신이라고 하는 김철근 이분을 놓고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근데 김철근으로 시작된 문제고 이거는 A부터 Z까지가 김철근 문제거든요. 근데 이준석 의원이 이걸 어떻게 싹 비트냐면 요 기술 들어갑니다. 어떻게 비트냐면 그래. 갑자기 부정선거? 김철근 얘기는 싹 묻어버립니다. 얘기 안 해요. 그러면서 갑자기 자극적인 얘기를 꺼내는데 단둘이 있었던 얘기를 꺼냅니다. 허은하 대표가 총선 때 자기를 찾아와서 비례해달라고 3시간 울었단다. 이렇게 빼고 뿌려버리면 그걸 또 기사가 확 양산이 돼요. 맞아. 그러면 이분은 그냥 권력에 심취해서 권력 때문에 모든 걸 하는 사람으로 그렇지. 메신저를 공격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라는 이 본질의 문제, 뭐 이제 앞으로 가서 뭐 부패 문제 앞으로 다 얘기하겠습니다만 다 사라지지. 이게 싹 사라지고 본질이 없어져요. 그러면서 한 사람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렇지. 정치적으로 이게 아주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네. 그럼 김철근 총장을 임명할 때 네. 유임시킬 때 저도 마음속으로는 반대하려고 했고 그다음에 나머지 이긴이나 새로 된 최고위원들도 다 반대를 했거든요. 근데 대표가 오셔가지고 김철근을 좀 유임시켜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참 의외였어요. 아, 거기서 말하는 대표는 허은하 대표예요? 허은하 대표가. 그래요? 그래서 그 첫 최고위원 회의를 비공개 회의를 하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원래 김철근 반대하고 만장일치로 반대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네네네. 후 대표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좀 신기하게 봤는데 이기는 네. 막 전화기 좀 던지고 싫다 그러고 막 온갖 얘기를 다 했어요. 왜냐하면 김철근 총장이 총선 때 뭐 예를 들면 홍보물이나 유세차를 하면서 뭐 돈을 이렇게 한 정황 의심이 있다 이런 얘기도 이기인 최고위원의 입을 통해서 제가 처음 들은 거예요. 그런 내용을 해서 자기는 오죽하면 나는 끝까지 반대했다는 거를 페이스북에다가 남기겠다고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아, 진짜로? 그 정도로 했는데 제가 왜
나중에 표를 찬성해 드렸냐면 대표가 오셔서 네. 절박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면서 나도 안 하고 싶지만 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고 아 누군가 대표보다 더 센 힘으로 아. 김철근을 받으라고 내리 누르고 있구나. 이걸 봤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한 살이라도 더 먹은 제가 아. 대표 편을 들어줘야 덜 난처하겠구나. 아.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아니 그럼 지금 이긴 최원 같은 경우에는 가 김철근을 잘랐다고 해가지고 허은하를 공격하는데 맨 선봉에 서 있잖아요. 제가 그게 이해가 안 되나.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뒤에서 어떤 작업들이 들어갔는지. 와 너무 어렵다. 이긴 최고위원이 드라마틱하게 변하는 과정을 보고 제가 야 사람 참 무섭구나. 제가 와. 계속 얘기한 거예요. 니들 다 반대했었잖아. 심지어요. 오. 우리 집 저 선출직 4명이 모여서 밥까지 먹고 네. 커피를 먹으면서 우리 선출직 4명은 네. 김철근을 해임하는데 바꾸는데 네. 찬성한다고 사진까지 다 찍어요. 오. 밥 먹고. 야. 그런데 갑자기 현아람 의원이 이준석 의원이 뭐 직접 지시했다 그러면 그게 또 문제가 되니까 법적으로 네. 그렇죠. 이준석 의원이 김철근 총장을 바꾸는 데에서 별로 동의를 안 한 것 같더라. 아 냄새를 쓱 풍기는구나. 그러면서 오다가 내려오니까 아. 이 국회의원 2명이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아. 그러니까 어느 순간인가 이기인하고 헷가닥 넘어가지고 아 기류가 또 바뀌고. 예, 그렇게 바뀌는 걸 보고 제가 이게 정당 맞냐 공당이 와. 맞냐. 그들이 맨날 비판했던 그 모습 그대로. 예. 자, 그 윤핵관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맹윤. 아. 정치한 증거가 왜 없습니까? 김철근 분신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네. 그걸 싹 숨겨버리니까 사람들은 잘 기억 못해요. 음. 그러니까 그러네 상황 정치 한 게 없네. 근데 왜 이준석한테 저러는 거야? 다 나쁘네. 이렇게 또 프레임을 짜거든요. 아. 그래서 저는 상황 정치한 예를 대라. 아니 김건 분신을 사무총장의 결자해지에서 다시 갖다 놓으라고 한 사람이 이준석 의원이고 그것 때문에 당원 소환제를 지금 했는데 그거보다 더 큰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럼 원래 파트너십으로 같이 갑니다. 런닝메이트처럼 사무총장은 당 대표와 좀 잘 맞아야 되는 겁니다. 아 그거 자기 사람을 이준석이 주장한 거다. 네, 이준석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와 함당대회를 뛰었던 분을 모시고 싶었어요. 그래서 설득을 했죠. 제가 이런 분을 사무총장으로 하겠다. 누구에게? 이준석 당시 대표 그리고 제가 5월 20일에 당선이 됐으니까 제가 선출직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1기 당 대표이고 또 이 당의 또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했거든요. 했는데 네. 이제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저러한 이유를 대길래 제가 두 번째 그 이유에 좀 부합하는 분으로 다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 그런 프로필 같은 거 보지 말고 이력 보지 말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다른 얘기를 하더라고.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직접 만나자. 그래서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들어보자. 네.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들으러 갔죠. 근데 네. 뭐 이렇게 원래 그렇게 말씀을 잘하는 사람이 네. 말이 좀 이렇게 아, 애매했어. 꼬여. 아. 네, 애매했어요. 그러다가 뭐 결론은 되게 한 2-30분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아, 이분이 그냥 유임하기를 바라는구나. 아. 그럼 괜찮냐 진짜라는 것까지 제가 물어봤었거든요. 아. 그래서 여러 가지 저도 걱정되는 바가 있고 이런저런 것 때문에 문제되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정말 괜찮냐. 그래서 뭐든 이 일에 대해서 부드럽게 좀 이렇게 인수인계도 되고 하려면 사무총장을 바꾸지 않는 걸로 뭐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흘러가는 말 중에 조금 위험한 말들이 있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누군가가 오게 되면 그 관련해서 문제 제기라고 좀 크게 터뜨릴 수도 있다.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거를 그러니까 제 기자회견 때도 얘기를 했지만 어떻게 하면은 나의 과거의 문제가 시작이 됐는지를 막 되돌아보지 않습니까? 네. 그 처음이 김철근 총장을 제가 다시 임명한 거였다. 그래서 그때를 계속 생각해 봐서 그때부터 제가 그래서 그 통장이라던가 여러 가지를 못 봤어. 꼼꼼하게 못 봤거든요. 네. 제가 됐을 때부터 봤지 기존의 일기 대표가 했던 걸 못 봤었는데 그걸 좀 열어봤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이렇게 된다면 그냥 우선 들어주고 바꾸면 되니까 나중에 네네네. 하다가 그런 차원에서 임명을 하게 됐습니다. 야, 이거 상황 딱 맞는 증언 아닙니까? 근데 본인이 방송 나와서 혼자까지도 내가 언제 상황 정치했냐고 뻔뻔하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나왔잖아 지금 증언. 그러니까요. 네, 바로 5초 안에 박살. 철근만 주장하는지 모르겠다.
그게 아마 한 달 뒤일 거예요. 제가 그죠? 1월 정도에 나왔죠. 저희가.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싸우는 문제가 한 달 이상이 지속됐고 제가 기자회견을 했는데 여전히 왜 김철근인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아마도 제가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네네네. 드렸던 기억이 나요. 네. 근데 이제는 찾은 것 같아요. 어. 회계상의 문제점들이 상당수가 오. 발견됐습니다. 아니 오죽하면 제가 그 협상이라고 저쪽에서 왔을 때 그럼 지명직 최고위원을 주면 어떻겠냐. 사무총장보다 더 높잖아요. 내가 대표를 설득할 테니까 지명직 최고위원을 받고 김철근한테 김철근을 김영직 최고위원을 주고 어. 사무총장을 좀 바꾸는 게 어떠냐. 바꿔볼게. 네. 그러니까 사무총장 도저히 대표가 그동안 당한 게 너무 많으니까 네. 내가 봐도 술 먹고 밤에 전화해 협박하고 이랬거든 김철근이. 그래서 누구한테요? 저한테도 김철근이 최고위원님한테? 예, 저한테도 술 먹고 한번 두고 보자 그러고 반말 까면서 협박하고 하는데 저한테도 그렇게 할 정도면 난 사람한테는 오죽하게 했겠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세요. 내가 그랬죠. 그랬는데 그런 사람이니 대표가 도저히 김철근은 사무총장은 안 되니 지명직 최고위원을 받고 사무총장은 좀 우리가 합의가 되는 우리 사람이 아닌 합의가 되고 말이 되는 사람으로 좀 하자고 했는데도 죽어도 사무총장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지 제가 신기하게 생각하고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네. 각가지 돈 문제가 터지는 걸 보고 이래서 약간 이제 절대로 사무총장직을 낳으면 이런 돈 문제들이 이제 줄줄이 터질 걸 알고 이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저들이 저런 행동을 했구나 하는 게 이제 이해가 이걸 놓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지금도 빨리 와서 계속 달라고 하는 게 통장 달라고. 돈 넘기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그래서 넘기면 안 된다고 대표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비리 혐의를 잡았는데 네. 통장 넘기는 순간 다 덮여버린다. 그래서 이미 방을 빼준 걸로 170호 방을 빼준 걸로 가처분 판결에 대한 우리가 인정은 한 거고 네. 통장이나 이런 것들은 가처분 항고 본안 나올 때까지는 네. 절대로 통장 도장은 넘겨서 안 좋습니다.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제가 그 이유 때문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말 나온 김에 관련 보도를 했거든요. 헤드라인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토가 저요 이준석 천하람 10만 원 사적 유용 의혹 보고서 0건이라는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요. 요거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팀과 관련해 가지고는요. 이 5천만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당규상 지출권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다가 공개 경쟁 입찰을 올려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것도 없었어. 그냥 지들이 알아서 막 한 거야. 허은하 대표 승인도 없었어. 보고도 안 해. 지들이 막 한 거야. 네. 이 많은 돈을.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면 박성민 네. 회사에 약 6천만 원이 들어갔다. 약 6천만 원. 네. 6천만 원. 이런 의혹에 대해서 박성민 대표가 또 전면 부인을 했거든요. 그 장면을 잠깐 좀 보고 오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박성민 컨설턴트가 이끄는 민에 거액을 주고 컨설팅을 맡겼다라는 여의도의 소문이 있던데요. 그 뭐 저에 관한 소문들이 가짜 뉴스가 찌라시에 뭐 많이 있지만 예. 100% 거짓말입니다. 야,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이게 무려 전 오디오입니다. 1년 전. 보니까 제가- 날짜 보니까 24년 2월 예. 20일이라고 무려 1년 전에. 요거는 제가 보충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 게 저런 찌라시가 있었어요. 1년 전에도. 저 박성민 농가는 이준석 의원에 대한 우호적인 평론을 하는 걸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실제로. 그래. 예, 그 평론 다 들어보면 이거 국민들이 다 아시니까 이제 어. 들어보시면 되는 거고 지금 저 내용은 뭐냐면 올해 1월 10일에 들어간 게 이제 우리 MC님 말씀하신 부분이고 네. 저 얘기는 아직 밝혀지진 않았으나 지금으로부터 1년 전 얘기죠. 1년 전 이거 별개입니다. 1년 전에 장성철 소장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평소 많이 평론하신 분. 나오시는 분이죠. 그분이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박모 평론가에게 개혁신당에서 거액이 갔다라는 글을 썼다가 지운 적이 있어요. 페이스북. 거기에 대한 해명이 지금 바로 저 얘기고 지금은 1년이 지났잖아요. 1년이 지난 지금에는 개혁연구원에서 5,500만 원이 올해 지급됐다는 거고 그리고 작년 12월 달에 정책 연구 자금으로 내려오는 돈에서 박성민 씨 그 회사의 직원이죠. 조기동 씨. 저분한테 이제 그 연구 용역비가 갔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술 통해서 부당하게 지출을 준 것이냐. 그러면 뭐 범죄가 수두룩 빽빽 나오는 거고 만약에 정당하게 했다. 그럼 뭐 범죄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수사가 필요하다. 근데 수사도 임의 수사 갖고 안 되고요. 이거는 강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메일이든 핸드폰이든 카톡이든 휴대폰을 강제 수사로 이거는 바로 들어가서 증거 확보를 해야 된다라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야, 이거 뭐 너무
이거 지금 말씀을 네. 자세히 모르니까 네네네. 자문을 하는 건지 뭔지 여튼 와서 도와주는 것도 봤고요. 어. 그래서 저기는 근데 제가 열어보니까 박성민한테 간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거는 개인 돈으로 했나? 저는 이런 생각인데 또 다른 의심이 드는 것들이 많다라는 저한테 제보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여론조사를 개혁신당이 작은 당임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비를 상당히 많이 썼어요. 아. 네, 갤럽에서 한 2억 4천 정도 쓰고 그다음에 무슨 리서치에서 또 뭐 몇천만 원 쓰고 다 합치면은 그 여론조사를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근데 저희가 총선을 뛰어봤습니다만 제가 여쭤봤어요. 그 대구에서 뛸 때 여론조사 결과 받아보신 적 있으시냐고. 그랬더니 없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제 개인적은 없죠. 그 여론조사는 TV에 원래 써야 그러니까 수억이 쓰였는데 그 여론조사가 실제로 실행이 됐던 게 당 대표님 시절입니까? 아닙니다. 아, 그 이준석 대표 시절에 당시 시절 일기 때 5천만 원은 부가세 500만 원이라고 친다면 5,500만 원은 말씀하신 연구원 통장에 민컨설팅이라고 찍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5천만 원 이상이면 제가 이사장이거든요. 연구원에는. 그러니까 당 대표가 거기엔 이사장입니다. 네. 그러면 적어도 돈을 지출하게 되면 5천만 원 이상 되면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네네네. 제가 전혀 몰랐던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의 프로젝트를 의뢰를 맡겼을 수는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의뢰에 대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뭐 이야기를 들은 바 없고. 5천만 원에 대한 건 전혀 몰라요. 이 통장도 처음으로 이번에 봤어요. 야, 연구원 통장. 요거는 근데 조금 이게 냄새가 5,500 뭐지? 근데 지금 무슨 용역을 하고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용역을 하고 있으면 그 근데 뒤에 용역을 왜 이렇게 몰래 해, 몰래? 그러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비용 주고 마지막에 또 비용이 남아 있는 거야 뭐야? 말을 안 해줘. 계약서를 안 보여줘. 이런 상황인 거고요. 와, 9천만 원은 이거 이상한데. 이게 당에 비교섭 단체에 9천만 원 정도의 정부 보조금이 들어오는 겁니다. 네. 그 보조금을 가지고 정책 비용으로 쓰라고 하는 거죠. 정책 근데 비용. 그거를 n분의 1로 쓰시겠다고 한 거죠. 그 의원들이. 근데 아시겠지만 국회의원이 정책 보조금 많이 쓰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우리 직원들도 잘 보좌진들이 다 할 수 있고 또 물어볼 수 있고 국회에 다 이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뭐 용역을 줄 일이 용역을 없어. 하더라도 한 2,300 정도밖에 안 들어요. 한 네. 500만 원이 나라에서 주는 게 있던가 제가 정확히 입법조사처도 있고 하니까. 그렇죠. 입법조사처도 거기 있기 있으니까. 때문에 그렇게 비싼 돈으로 하지 않아요. 네네. 한 의원실에 그러니까 최대 길게 2달 동안 3천만 원이면 엄청난 돈이에요. 엄청난 돈. 근데 그 부분이 그러면 막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 뭔가. 근데 그래서 보고서를 그러면 끝났으면 달라라고 했는데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억지로 해서 받은 게 아마 이준석 의원실 거는 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왜냐하면 그쪽에 누군가 민컨설팅 사람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받아보고 싶어가지고 얘기했다가 나중에 받은 걸로 확인을 했고요. 그 우리 대표실에 있는 직원한테 다른 분들은 아직도 안 줬어요. 뭔지 몰라요. 그리고 그럼 계약할 때 이게 한 장이었어? 그 도장 찍은 거를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사용인감 형식으로 돼서 대표실 사람 그러니까 이 당에 지출을 해야 되는 비용이니까 그 비용에 대해서 이렇게 쏘는데 그냥 한 장짜리인 거야. 나중에 확인해봤을 때. 이걸 가지고 제가 이렇게까지 활용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한 명 한 명씩 좀 따져본 겁니다. 그러니까 9천만 원을 14. 그러니까 3명의 의원한테 나눠줘서 3천만 원씩 쓰셨는데 3명의 그 의원이. 내용을 보니 14명. 거기 이제 14명이더라. 네, 14명. 근데 그 안에 박성민 그 회사에 있는 분하고 오케이. 또 다른 평론가 이제 이종훈 시사평론가가 또 받은 걸로 일단 나왔기 때문에 500만 원 받은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제 뭐 이름이 나왔기 지금 때문에 이제 겸직금지 막 위배 검증을 해야 의심되는 되는 분도 거죠. 계시고 어떤 교수님은 1,000만 원을 가져갔는데 음. 그 랩실에 포닥을 하고 있는 또 연구 대상자가 500만 원을 가져갔어요. 그럼 거기만 1,500이 간 거예요. 그리고 정치학 교수께서 어떤 지하 공간 활용 데이터 센터 해외 사례 분석. 요게 그 평론가 거기 이종훈 평론가입니다. 네, 네. 이제 이름을 안 밝히려고 아니 하는데. 이종훈 언론에 나왔어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의심되잖아요.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그러면은 2만 원을 의원 3명이 나누었어. 네. 나누어서 각 의원이 이제 14명에게 다시 이렇게 용역을 준 것처럼 보이는데 네, 그렇죠. 그 14명 가운데 한 명만 언론에 나오더라고요. 이게 이종훈 정치평론가인데
이런 부분을 확인하려면 근데 수사가 누군지를 들어가야 밝혀야겠. 된다는 누구라고 뭐 홍길동 나오면 그 홍길동이 누구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줬고 어떤 결과물을 갖고 왔고 그 검증이 돼야 되는데 그거 없이 자기들이 만약 했다면 이게 법률 위반이 심각한 게 제가 좀 찾아왔거든요. 네. 보면 정치자금법 위반 그냥 미국식으로 더 하겠습니다. 잠시 미국식으로 네. 5년 이하. 그다음에 횡령죄 5년 이하. 보조금법 5년 이하, 사기죄 10년 이하입니다. 근데 해먹은 액수가 이제 5억을 넘어간다. 3년 이상으로 또 올라갑니다. 엄청 중요해지고 보조금에 관한 법은 또 따로 있는데 여기도 5년 이하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국가의 예산, 그렇지. 국민의 돈이잖아요. 그렇지. 투명해야 되고 이거 아브레오한테 그 40억씩 주는 거랑 그거 놔둘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김건희의 21g 회사에 돈 나눠주는 거 가만 놔둘 수 있습니까? 그렇지. 이런 식으로 돈이 집행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당이다 보니까 정당의 자율권 명목으로 사실 이게 잘 안 들여다보고 내부에서 이런 얘기 나오기 힘들죠. 근데 이번에 정말 뭐 이런 부분도 의혹이 제기가 됐기 때문에 이건 털지 않으면 그렇죠. 아마 제기를 개혁신당에는 했고, 네. 공익값돈 줄 수가 없을 겁니다. 제가 그럼. 보기에는. 저희가 선관위에 그래서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관위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선관위에 제보를 했고 또 제가 이제 대선 준비하면서 작은 정당은 홍보비를 어떻게 쓰나를 여러 가지 비용을 어떻게 쓰나 예를 큰 당 같은 거 몇백, 400억, 500억을 써요. 근데 작은 정당 우리는 그렇게 쓸 수가 없으니까 그거를 좀 자료를 미리 받아본 게 있었는데 정의당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선거 공보물을 8페이지 할 때 12억을 해요. 네. 그러니까 4페이지 하면 6억을 쓰는데 우리 당 걸 제가 들여다 보니까 4페이지를 쓰는데 17억이 추정이 돼요. 그러니까 아예 통으로 준 건 12억 플러스 알파가 지금 홍보비로 17억이 쓰였거든요. 왜 이렇게 정의당 예를 들면 사피가 6억인데 왜 우리는 12억, 17억이 추정이 되는 거지? 이것도 이상해서. 그것도 이상해. 네,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제가 그냥 덮어버리면 공정하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공익 제보를 우리 그 선관위에 했었던 부분입니다. 아니, 저도 요게 하나만 제가 이 9천만 원이 14명에게 네. 갔잖아. 근데 이거 참 공교롭습니다. 14명에 대한 연구 용역 계약 기간이 언젠가 딱 봤더니 네. 2024년 10월 말에서 12월 초야. 네, 이거 뭐예요? 명태균 게이트가 딱 터졌을 어머. 때야. 그럼 이준석이 매우 곤란한 지경에 빠졌을 그 시기야. 천하람 대표는 방송 쉴 때예요. 방송 쉴 때, 시즌 잠적했을 아웃일 때, 시즌 잠깐 아웃 휴가 됐을 갔을 때. 때. 참으로 네. 공교롭더라. 예. 하하, 그리고 이거 또 제가 참 한 번 더 추가하면 네. 이준석 만약에 이게 허위라고 하면요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완전히 가만히 있는 것도 너무 참 희한한 장면이고 오늘도 그 박성민 평론가가 모 프로그램에 아침에 나왔는데 제가 그 방송을 오늘 봤습니다. 봤더니 댓글에 다 의혹에 대해서 좀 해명하라는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쏟아졌어. 오늘 방송은. 오늘은 근데 진행자도 안 묻고 그분도 아니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아니, 시간이라도 좀 달라고 한 1분만 뭐냐고 기사 나가고 근데 그분도 얘기 안 하고 그러니까 저도 이거 그냥 덮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의혹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수사는 불가피할 것 같고 빨리 당당한 분들이 네. 그냥 소명하고 털어버리면 끝날 일 아닙니까? 근데 당당한 분이 강성철 평론가는 당당한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요거만 하시고 이제 방송하러 가세요. 예, 뭐 당당하실 것 해가지고 뭐예요? 세다고 저희는 좀 자세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네네. 그 자료 있으면 혹시 올려주시겠습니까? 네. 리베이트 1억 4천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예. 이거 뭐, 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도 나와서 그 홈페이지 얘기를 했었어요. 운영 관리비가 너무 비싸다. 1,000만 원이 넘고 이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 업체가 이제 호모폴리티쿠스라는 곳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인스피리오라는 곳입니다. 근데 인스피리오 대표가 이제 용역 발주해서 이제 이준석 대표 당시 대표일 때 네. 홈페이지 계약을 해서 지속되고 있었고 저한테 여튼 홈페이지 바꾸는 걸 계속 이제 못하게 했었거든요. 홈페이지를 손대는 걸 못하게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저희가 제보를 계속 받아요. 제보를 계속 받고 또 봤더니 그 등기부등본을 열어보면 호모폴리티쿠스라는 회사를 찾아보세요라는 제보를 받아서 찾아봤습니다. 네. 호모폴리티쿠스가 이준석 의원이 대표였더라고요. 근데 그 대표였고 이번에 의원이 되면서 본인이 사임을 하면서 새로운 그 이사를 임용을 했는데 누구냐 바로 그 인스피리오 지금 홈페이지 그분이신 거예요. 네. 그리고 더 재미있는 건 오늘 엊그제 또를 받았는데 야, 이거 재밌네. 국민의힘에 있을 때
앱인가 홈페이지를 만든 게 있는데 그게 또 인스피리오의 지금 현 대표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 네, 그 이준석 의원이 당대표 시절에 오, 이거 저 재밌네. 기억나요. 유세의 뭐 앱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게 그건데 좀 찾아봐 달라. 그걸 조사해 달라고 저한테 이제 제보를 해주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좀 자세하게 해야 되고 야, 이거 재밌네. 또 이 등기부등본을 보면요 거기에 김영기라는 분께서 감사로 계세요. 근데 저희가 지금까지 확인했을 땐 이분이 이준석 의원을 도와주는 변호사이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런데 이제 최종 그러니까 저희가 그 선관위와 여러 군데 이제 이야기를 조사를 요청을 했고 이제는 검찰도 지금 검찰에 갈 겁니다. 근데 보면 지금 기존에 7억 각서인가요? 6억 각서. 그때도 같이 해주셨던 분으로 제가 들었고요. 이 김영기 변호사가 그리고 명태균 사건 때도 지금 도와주시는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리고 아마 다들 전원으로는 들었을 겁니다. 그 이준석 의원이 그 변호인을 좀 이렇게 도와주는 게 아니냐라는 말씀을 좀 들으셨을 텐데 그분의 이름입니다. 확인이 되지만 그렇습니까? 또 모르는 거기 때문에 제가 확답을 안 하니까 빨리 수사해야 된다. 아, 이준석 대표는 네. 빨리 허은하 대표랑 화해해야 돼. 아, 왜요? 내가 크다. 화해 손길을 내밀면 아니 약간 뭐가 지금 뭐 나오는 게 아니, 내가 볼 때 이거 우선은 심각해. 네. 자세하게 그렇기 때문에 이 심각. 저 사람들은 사람을 밟아서 무너뜨리고 나면 지금 싸우는 과정에서 허은하 대표가 빨리 무너질 줄 알았는데 2달 가까이 끌면서 싸움을 해오니까 네. 얼마 치면 딱 항복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짜증이 난 상태에서 겨우 자기들이 가처분 한번 이긴 걸로 모든 권력을 다 빼떨었다고 생각했는데 맞습니다. 네. 그날 첫 번째 내온 메시지가 뭐냐면 통합하겠다, 대화하겠다예요. 저 사람들 절대로 자기가 이겼는데 자기들이 혐오하고 싫은 자기보다 약한 사람 괴롭힌 사람하고 통합하고 화합하고 대화하려고 안 해요. 그렇겠죠. 근데 왜 하려고 하느냐? 지금 우리하고 싸움 가운데서 각종 비리가 지금 걸려 있거든요. 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 우리 입을 막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늘 천하람 원내대표도 저희들 대표 만나자고 계속 언론에 흘리고 저쪽에 통장을 주니 안 주니 하고 언론 플레이를 하는 이유가 네. 우리가 더 이상 여기서 끝까지 나가버리면 네. 자기들도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를 불안감이 지금 휩싸여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싸움을 하면서 이만큼 이 썩어 자빠졌는지 저는 대표는 돈 문제를 좀 안 줄 알았거든요. 네. 최고위원인 저한테는 안 알려줘도 대표와 사무총장은 돈 문제를 알고 자기들끼리 저한테 안 알려주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네. 이 사건을 진행하면서 보니 대표도 몰랐던 내용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김철근 전 총장과 이준석 여기 핵심 천하람 이쪽한테만 돈 문제가 보고되고 자기들끼리 결정하고 돈을 써온 거예요. 근데 이제 허은하 대표가 갑자기 돈 문제를 특히 조기 대선 앞두고 돈 문제에 제동을 걸고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당신들이 갖고 온 어디 기획사에서 1억짜리 행사 기획표를 갖고 왔는데 대표가 세 군데 입찰을 내보니까 5천만 미만으로 내려가고 이상하잖아요? 라고 얘기하니 그래서 5천만 원 내렸어요. 그것도 1억으로 들고 와서. 허은하 저게 내 말 안 듣네. 짜증나네. 바꿔야 되겠네. 그러면 악마로 끌어내려. 악마로 낙인 찍고 극렬지휘청 동원하고 해가지고 끌어내려. 이래 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다 돈 문제예요. 이게 돈 문제. 돈 문제. 돈 문제예요. 돈이 아니,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만약 해야 됩니다. 예, 뭐 저희가 정치와 타협할 수는 있어도 네. 범죄와 타협 그렇습니다. 그렇죠. 멋진 말이에요. 야, 진짜. 핵심 의혹이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부패와 탐욕까지 간다라는 아이, 말씀 저희의 사명입니다. 아니 네. 댓글에 화합할 것 같아.